오늘 MBC가 아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 요약해서 보고 드립니다. 윤석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검찰 측이 주목한 건 봉 기자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떤 취재원과 접촉했는지, 보도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스마트폰 하나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을 열고 싶어하고 피의자는 잠금을 풀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아이폰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했던 한동훈의 경우 검찰은 결국 현재 기술론 풀 수 없었다며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비해 26자리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던 봉 기자의 스마트폰은 잠금 해제됐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관련해서 압수된 정보는 어디로 갈까? 검찰은 포렌식한 정보를 검찰 디지털 수사망인 D넷에 보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법원이 허락한 대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D넷에 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D넷으로 옮긴 검찰이 48.8GB 분량의 스마트폰 전체를 또 복제한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를 통해 2024년 현재 D넷에 저장된 자료가 몇 건인지, 얼마나 오래된 자료까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해당 건은 매우 중요한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이 뒤집어지셨다. 뉴스버스 때문에.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여기서 나온 녹음 파일들을 검찰에서 하나하나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D넷에 저장해두고 이 녹음 파일을 거의 3개월가량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계획법 위반이 아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 별건 수사거든요. 뭐야 이거? 증거 어디서 갖고 왔어? 어떻게 수집한 거야 이거?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모든 법을 다 위반했다. 그렇죠. 적법하지 않았다. 신뢰하고 존경하는 존경에 맞지 않는 대법원에서 네. 두 분 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야, 조용히 해. 입국 다테라. 네. 위법이. 네, 정말 심각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D넷에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재확인했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인데 이들을 혼내주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적임자는 추장군밖에 없습니다. 대장군 추미애가 강조하는 이번 국회의 핵심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신상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회피, 최근에는 이시원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그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기록을 회수를 하고 최상병 사건 네. 경북청에 네, 접수된 걸 회수했죠. 네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구나. 거부권을 밥 먹듯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악하다가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이게 완전히 견제와 균형의 원래 거부권 행사 취지와 벗어나는 거죠.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을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해 본 적이 그렇지. 없어요. 가족 문제는 특히나 그래서 개헌도 원포인트식으로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네, 일정 정도 네. 제약을 한. 제약을 가하는 예를 들어 가족 문제는 안 된다든가 네, 네, 네. 자기 신상에 관한 안 된다든가. 네. 그런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안 된다든가 그런 거를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다음에 그 법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